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갓 성인이 된 남자입니다. 현재 저를 입양한 양부모님 밑에서 가게 일을 돕고 있어요. 저희 양부모님이 경기도 인근에서 숯불갈비를 전문으로 하는 가든을 운영하거든요. 청년이 얼굴도 잘생기고 성실해 보이는데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두워? 혹시 불쾌하셨어요? 우리 애가 주말에 어디 놀러도 못 나가고 가게 일에 매여 있다 보니 좀 부르퉁해 그렇답니다. 죄송해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아니 사과받자고 한 소리는 아니고요. 난 또 여기 직원인 줄 알고. 아들이면 그럴 수도 있지. 한창 놀러 다닐 나이인데 가게에서 일하라 그러면 다 싫어하죠. 성우야, 가게에서 서빙하고 그럴 땐 좀 활짝 웃으라 그랬잖아, 아빠가. 죄송합니다. 잘생긴 청년한테 괜히 소리 지르지 마세요. 요즘 애들이 다 그렇죠 뭐. 그래도 주말에 어디 도망 안 가고 부모님 가게 일도 돕고 착한 청년이네. 제 표정을 보고 가끔 그런 쿠사리를 주는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표정이 그리 환하고 밝은 편은 아닙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어둡고 칙칙한 표정이라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겠죠. 얼굴은 마음의 거울인데, 그래요. 전 그리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실은 중학교 들어가는 즈음에 고아원에 맡겨졌어요. 처음부터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부모님 살아생전 전 누구보다 화목한 가정의 외아들이었고 넉넉한 형편은 아니어도 저희 부모님은 저를 지극히 사랑하셨어요. 한때 누구보다 밝고 쾌활한 남자아이였던 시절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성우야, 좀 더 달려. 패스를 이쪽으로 해야지. 옳지, 잘한다. 아빠, 이번 기회는 놓치지 말고 꼭 골 넣어야 돼요? 내가 신호주면 패스만 잘해. 자, 지금이다! 아빠, 골 때리세요. 이야, 슛! 골인이다! 골인! 야! 아빠, 우리가 해냈어요. 우리가 이겼어. 주말 아침이면 저와 아빠는 동네에서 하는 조기축구 교실에 가서 열심히 축구를 하곤 했습니다. 아마추어 축구팀 비슷한 단체였는데 무리를 이뤄 편을 먹고 축구 시합을 했고 축구를 지도해 주시는 코치 선생님도 계셨죠. 성우 아빠, 평일 내에 일하고 주말에 축구하러 가는 거 안 힘들어? 오라들 커가면서 은근히 같이 할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들더라고. 몸은 힘들어도 아들내미랑 같이 시간도 보내고 같이 즐기는 취미가 생기니까 대화도 늘고 일요일 아침 늦잠을 포기해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니까? 자기도 아들내미 데리고 다음 주부터 나오지 그래? 가서. 난 금요일 토요일 보통 술 약속이 있어서 일요일 오전엔 꼼짝 못하고 이불 속에 있는데 뭐. 그 집 아들도 축구 좋아하잖아. 아들이야 좋아하지. 근데 난 노 땡큐네. 근데 성우 아빠는 보면 구송이가 참 끝내주는 것 같아. 어릴 때도 보면 성우 데리고 놀러도 잘 다니고. 아무튼 극성 아빠야. 내가 뭐 자랑할 게 아들내미 하나밖에 없는 인생이잖아. 아빠는 유달리 저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셨고 보통 비가 오거나 하는 날 학교에 저를 데리러 오는 사람도 엄마보다 아빠일 때가 더 많았습니다. 현실적인 여건상 아빠가 일반적인 회사원이 아니어서 가능한 일이었을 수도 있죠. 엄마 아빠는 살아생전 동네에서 조그만 슈퍼를 운영하셨고 아빠는 학교 다닐 때 팔을 다쳐서 한쪽 팔이 불편한 장애인이셨고 어디 번듯한 회사에 다닐 형편도 못 되는 조건이라 그런 자영업을 하신 게 아니었나. 지금은 그런 생각도 가끔 들긴 하는 저입니다. 여보, 당신 팔도 불편한 사람이 재고 정리는 그냥 둬요. 그런 건 내가 하면 되니까.
내가 한쪽 팔 불편하지? 양쪽 팔 다 불편해? 그리고 이런 무거운 짐을 자꾸 옮기다 보면 당신 어깨 다 망가져. 그래도 양손 자유로운 내가 하는 게 나아요. 아이고 참. 에이씨. 가진 거 없는 나한테 시집와서 고생하는 당신한테 안 그래도 미안한데 어깨 병까지 생겨서 나 힘들게 하고 싶어? 여보, 걱정 마. 내 어깨는 말짱하니까. 그래도 내 와이프 힘든 일은 시키기 싫다. 당신 가벼운 정리랑 물건 계산이나 해. 힘들어가는 재고 정리는 남자인 내가 하는 게 나아. 암튼 당신 고집은 알아줘야 한다니까. 아이고, 오늘도 내외가 서로 일한다고 다퉈요? 사모님, 나오셨어요? 콩나물하고 손두부 드려요? 콩나물 500g하고 손두부 세모 줘요. 이댁 사장님 내에는 금슬이 아주 인꼬 부부가 따로 없어. 우리 남편도 이댁 사장님 반만 닮으면 원이었겠네. 사모님도 참, 그 댁 사장님은 엄청 능력자시잖아요. 그런 대기업 임원은 아무나 하나요? 임원이면 뭐하고 연봉이 높으면 뭐하나요? 마누라를 그저 가정부로 하는지 물 한 잔 본인이 안 떠먹는 인간인데 아휴, 주말이라 삼시세끼 뜨신 밤 해나르게 생겼다오. 돼지고기도 불고기용으로 좀 해주세요. 네, 사모님 잠시만요. 당신은 그냥 있어. 내가 고기 썰어 드릴게. 부모님은 슈퍼에 딸린 정육 코너에서 고기도 파셨는데 슈퍼도 그렇고 정육 코너도 그렇고 두 분이 싹싹하고 친절하셔서 장사가 제법 잘 됐습니다. 엄마, 아빠, 두 분 어디 데이트라도 다녀오세요. 제가 앞으로 딱 3시간 동안 슈퍼 알바할게요. 진짜 그래도 되나? 우리 성우 찬스 쓰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 여보, 우리 얼른 나가서 영화라도 한 편 보고 오자. 아유, 이 사람은 나이를 거꾸로 먹나? 한참 공부해야 하는 아들한테 무슨 아르바이트를 쓰려고 그래요. 성우 너 그 핑계로 괜히 숙제 못했다 하지 말고 집에 가서 공부나 해. 엄마, 나 오늘은 숙제도 없고 공부할 것도 없어요. 두 분 영화관 데이트 가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얼른 다녀오세요. 그래 여보. 성우가 중학교 가면 우리 진짜 이런 찬스 잘 못 쓴다. 얼른 나가자. 당신이랑 데이트한 지 오래돼서 나 외출하고 싶어. 암튼 내가 아들 2명을 키운다니까. 엄마 아빠는 사이가 무척 좋으셨고 화목한 부모님 밑에서 전 하루하루 행복한 일상을 보내는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닥친 그 불행한 사고가 찾아오기 전까지는요. 성우야, 엄마가 카레라이스 만들어놨으니까 저녁은 그거 챙겨 먹고 있어라. 대구 삼촌 큰아들 경원이 형 알지? 그 형이 장가를 간다고 해서 다녀와야 해. 오늘 오후에 출발해서 대구서 하룻밤 자고 오전에 결혼식 보고 올 거니까 오늘 하루 혼자 잘 수 있겠지? 내가 나이가 몇인데 걱정 마세요. 친구들 불러서 게임할 생각 말고 카레라이스 먹고 숙제하고 일찍 자. 알았지? 참. 걱정 마세요, 엄마. 엄마와 아빠는 친척 형의 결혼식을 위해 대구로 떠나셨습니다.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간 부모님을 배웅하고 방에 들어왔는데 현관 비번이 울리며 아빠가 다시 들어오셨죠. 정우야, 뭐하니? 인터넷 좀 보고 숙제하려고 했는데 뭐 두고 가셨어요? 아빠가 너한테 비자금 주고 가려고 다시 잠깐 왔지. 자, 여기 용돈이다. 이걸로 피자 시켜 먹고 세환이랑 용식이 불러서 딱 2시간만 게임해. 엄마한테는 비밀로 할 테니까. 이야, 아빠 최고! 진짜 세환이네 불러서 게임해도 되는 거죠? 신난다. 당장 전화해야지. 대신에 딱 2시간만 해야 돼. 그건 약속 지켜라. 알았어요, 아빠. 감사합니다.
그래, 아빠 다녀올게. 아들, 문단속 잘하고 자라. 사랑한다. 네, 아빠. 조심히 다녀오세요. 현관문을 나서며 뒤돌아보곤 저를 향해 씩 웃으시던 아빠. 그 모습이 아빠와의 마지막이 될 거라곤 그땐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친구들을 불러 피자를 시켜 먹고 신나게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야, 오늘따라 성우 컨디션 좋아 보이지 않냐? 이러다간 우리가 성우 쟤한테 대피할 것 같은데? 기다려라. 나의 용사들이 나가신다. 야, 빨리 방어해, 얼른. 이러다 다 먹히겠다. 한참 게임에 열중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부르르 울리더군요. 엄마인가 싶어 봤는데 모르는 번호였어요. 야, 성우야, 너 전화 오는데 안 받아? 모르는 번호야. 뭐 광고 아니면 스팸이겠지. 그렇게 무시하고 저는 한참을 친구들과 게임에 열중했습니다. 그런데 문자가 한 통 오더군요. 병원 응급실이고 급한 용무인이 당장 전화를 받으라는 내용의 문자였어요. 전 이상한 예감에 그 번호로 당장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병원 응급실이라니 무슨 일이시죠? 천성우 학생 맞나요? 부모님이 천병일 김숙자 씨되고요? 네, 두 분이 저희 엄마 아빠신데 무슨 일인가요? 여기 땡땡병원 응급실입니다. 두 분이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당하셔서 지금 상태가 무척 위중해요. 당장 병원으로 오세요. 전 너무 깜짝 놀라고 겁이 나서 당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저희 엄마 아빠 어디 계세요? 이름이 천병일 김숙자 씨 되는데요. 그 교통사고 나서 실려오신 분들. 좀 빨리 오시지. 지금 방금 두 분. 일단 학생, 저를 따라 중환자실로 오세요. 간호사는 말끝을 흐리며 어두워진 얼굴로 저를 중환자실로 데려가는 겁니다. 나란히 놓인 두 개의 침상 위에 엄마 아빠는 미동 없이 누워 계시더군요. 얼굴과 몸 이곳저곳에 부상을 입어 두 분 모두 몰골이 너무 처참한 상황이었고요. 두 분 마주오는 트럭에 치여 갓길로 차가 뒤집어지며 전복이 되었는데 부상이 너무 심해서 어떻게 손써볼 틈도 없이 병원에 오고 얼마 안 돼서 사망하셨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저희 부모님이 어떻게... 저희 측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엄마, 아빠, 일어나세요. 아빠, 제발 말씀 좀 해보세요. 엄마 눈 좀 떠보세요. 전 미친 듯이 오열하며 엄마 아빠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렇지만 두 분 모두 대답도 없고 아무런 미동도 없었어요. 눈을 감고 꿈쩍하는 처참한 몰골의 부모님을 보며 저는 거의 정신을 잃을 정도로 오열했습니다. 평소 눈물이 거의 없는 저였는데 그날 부모님께서 명을 달리하신 그날에 저는 거의 13년 인생의 눈물 대부분을 흘린 것 같습니다. 경황이었고 황망한 와중에 장례 절차가 이루어졌어요. 조카 결혼식장에 가다가 부부가 한나란 씨의 명을 달리하고 말았다네.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그래?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직 중학교도 안 간 어린애인데 하루아침에 고아가 돼서 어쩔 거야. 애 아빠가 한쪽 팔이 불편해도 그리 성실하고 아들 바보였다는데 애가 너무 불쌍하구만. 하루아침에 저는 사람들의 동정을 받는 불쌍한 고아가 되고 말았습니다. 부모님의 존재와 소중함을 세상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데 제 곁에는 엄마 아빠가 더 이상 계시지 않다는 게 억장이 무너지고
마음이 미어지는 것 같더군요. 저는 그때 더 흘릴 눈물이 남아있지 않아 거의 탈수 상태 비슷하게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성우야, 기운 내고 뭐라도 좀 먹고 오거라. 저 생각 없습니다, 큰아버지. 내가 하루아침에 부모 여의고 상심이 큰 건 알겠다만 이렇게 쫄쫄 굶고 있으면 하늘에서 네 엄마 아빠가 얼마나 속상하시겠니? 솔직히 아무것도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도 뭘 좀 먹어야지. 한창 클 네 나이 때는 끼니를 거르는 거 아니야. 얼른 식당에 가서 밥 한 술 뜨고 오너라. 빈손은 큰아버지가 지키고 있을 거니까. 네. 그리고 앞으로 성우 너는 나와 네 큰어머니가 거두기로 했으니 그리 알고. 아직은 네가 어려서 혼자 살기 힘들고 집도 정리하고 해야 할 테니 성우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사는 걸로 하자. 알겠니? 알겠어요, 큰아버지. 전 부모님 사후 처음에 큰아버지 집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를 갑자기 여인 저를 그래도 걷어주시겠다는 큰아버지 내외에게 고마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죠. 하지만 그런 저의 마음은 오래가지 않아 어른들에 대한 증오와 환멸로 바뀌게 되더군요. 성훈네 집 처분한 돈 말이야. 그거 가지고 수원에 당신 봐두었던 상가 매장 사는 거 어때? 상가 매장보다야 제주도 쪽에 토지를 사서 펜션 같은 거 지어요. 요즘 한 달 살기다 1년 살기다 해서 제주도에 그런 사업하면 월세보다 훨씬 쏠쏠하니 벌이가 짭짤하다던데요. 그럴까? 그런데 우리가 제주도 내려가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운영은 누가 해? 당신도 참 그걸 왜 걱정해. 제주도 사는 우리 언니 요즘 회사 관두고 팽팽 놀면서 심심하다 난린데 언니한테 관리하라 그러면 되죠. 조용히 야무지고 일도 잘하시니 그렇게만 되면 남 쓰느니 훨씬 좋겠네. 아, 그런데 성우제 덥석 당신이 키우겠다 데리고 왔는데 앞으로 성우 밑으로 들어가는 돈은 어쩔 작정이요? 당신은 성우네 살던 집 집어삼키게 됐으면 성우 키우는 돈은 그걸로 퉁쳐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사람 말하는 것 좀 봐. 요즘 애 하나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알고 나는 소리예요? 게다가 성우 쟤는 이제 곧 중학교 가는데 돈 들일 천지잖아요. 이럴 게 아니라 동선에 하던 슈퍼 그것도 처분해서 성우 키우는 양육비로 쓰자고요. 예? 뭐하니 당신? 그 돈 가지고 쌈짓돈 하려는 것 같은데 아니야? 그럼 애 맡아와 키우면서 그 정도 덕도 없음. 무슨 낙에 성우 쟤를 키워요. 꽁으로 성우를 키울 순 없잖아요. 무한 말로 내 배 아파 낳은 아이도 아닌데. 성우 들어. 집에서 말 좀 조심하라니까. 아, 참. 뭐 좀 들으면 어때서요. 내가 틀린 말하는 것도 아니구만. 저를 데려다 키우는 이유가 순전히 저희 부모님이 남긴 유산을 꿀꺽하려는 속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는 큰아버지 내외에게 환멸감과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성실하게 한 푼 두 푼 아껴가며 모은 집과 슈퍼를 마음대로 처분하고 쓰려는 두 분의 처사를 어린 마음에도 납득하기 힘들더군요. 큰아버지, 큰어머니, 저희 부모님 집과 슈퍼 저하고 상의도 안 하고 처분하시는 건가요? 안 그래도 너에게 말하려고 했다. 어차피 슈퍼를 운영할 사람도 이제는 없는데 처분해서 네 학비와 생활비로 쓰는 게 낫지 않겠니? 그래서 말씀인데요. 전 슈퍼 처분한 자금으로 생활하면 되니까 저 혼자 독립해서 나가서 살고 싶습니다. 아니 얘 말하는 것 좀 봐. 이제 겨우 중학생 되는 애가 독립은 무슨 독립이야. 그래 성우야.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독립하기에 넌 너무 어려. 옛날엔 제 나이에 장가도 갔는데요.
저 충분히 혼자 살 수 있어요. 네 부모님 슈퍼와 집을 정리한 돈은 지금 없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 분이서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 상가 매장을 산다, 그런 의논하시는 거 제가 분명히 들었는데요. 아니, 이런 맹랑한 녀석을 봤나? 너 어디서 버릇없이 어른들이 하는 대화 엿듣고 그러니?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 어른들 대화 몰래 엿들으라고? 도둑고양이 새끼도 아니고. 도둑심보는 두 분 아니세요? 왜 저희 엄마 아빠 유산을 그렇게 마음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 돈에 두 분이 무슨 권리가 있다고요? 저희 부모님이 집과 슈퍼를 마련하신다고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아니, 너 지금 우니? 우리가 뭘 했다고? 너 질질 눈물을 짜고 난리야. 성우야, 네가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 돈을 다 써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너머니와 내가 후에 나중에 너에게 더 크게 돌려주려고 잘 아는 분을 통해서 투자를 했단다. 그래서 돈이 지금은 수중에 없는 거고. 정말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시면서 저에겐 의논 한마디 없으실 수가 있어요? 그 투자가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 그건 어떻게 장담하실 건데요? 아니, 얘 말하는 것 좀 봐. 우리가 뭐 이 돈 가지고 사기라도 친다는 거야? 뭐야? 전 부모님 모아두신 돈으로 혼자 살고 싶다고요. 밥은 사 먹으면 되고 청소는 제가 하면 되고 빨래는 세탁기가 다 하는데 왜 제가 혼자 못 산다는 거예요? 네가 혼자 살고 싶어도 지금은 너무 어려서 안 된다. 그리고 네 부모님 유산 그거 처분해서 현재 투자 중이라 널 독립시킬 돈이 우리 수중엔 없어.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더니만. 초실부모한 네가 불쌍해서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고 걷어줬음 고맙습니다 하고 절을 해도 모자를 판국에 뭐? 독립하게 돈을 내놔? 네, 저희 부모님 유산 돌려주세요. 저 혼자 살고 싶다고요. 짝. 그 돈은 지금 없다고 몇 번을 말해? 부모님 돌아가셔서 불쌍하다고 오냐오냐 봐줬더니 한도 끝도 모르고 기어오르는구나. 버르장머리 없이 굴지 말고 당장 네 방으로 들어가 공부나 해. 제 따귀를 걷어붙이며 그런 말을 하는 큰아버지였습니다. 큰아버지 말씀 잘 들었지? 네가 아무리 그래봤자 지금 네가 살 곳은 우리 집밖에 없어. 억울해도 참아야지 어쩌겠니? 독립은 네가 성인 되면 하거라. 다 큰 널 평생 끼고 살 생각은 우리도 추호도 없으니까. 방에 들어와서 펑펑 울던 나에게 사촌동생이 그런 말을 하더군요. 형, 미안해. 우리 엄마 아빠가 돈에 너무 쪼들려서 그래. 울지 마, 형. 엄마, 아빠, 저 이제 어떡하면 돼요? 이 집에 너무 살기 싫다고요. 엄마, 아빠. 형, 우리 부모님 대신 내가 사과할게. 우리 엄마 아빠 너무 미워하지 마. 형 돈은 내가 어른 돼서 열심히 일해서 대신 꼭 갚을게. 응? 10살짜리 사촌동생이 그런 말을 하는데 참 더 울 수도 없고 웃을 수도 없더군요. 그런데 더 이상 큰아버지 집에 살 수 없다는 결론은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기댈 곳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억울하고 화가 나서 다 때려 부수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그럴 수 있는 힘도 여력도 제게는 없었습니다. 저는 며칠 고민하다가 큰아버지 댁을 저 스스로 나왔어요. 그리고 중학교 입학하고 얼마 안 되어 고아원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저 자식 못 보던 자식인데 주 페이스네. 부모님 갑자기 돌아가시고 큰아버지 댁에 있다가 고아원으로 쫓겨났다던데. 저 자식도 지지리도 복도 없는 불쌍한 자식이네.
뭐라고? 누가 쫓겨났대?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이마에 쌍심지를 키고 오바야. 너 고아원 입소하는 날 원장실을 지나가다 내가 다 들었거든. 퍽퍽 퍼버벅.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그런 말을 하는 고아원 동기애를 마구 때렸습니다. 다신 그런 허điểm 놀리지 마. 네가 나에 관해 뭘 안다고. 난 그 집사 안 쫓겨났어. 내 발로 내 스스로 나온 거라고. 성우야, 너 그만두지 못해? 선생님, 전 잘못한 거 없어요. 이 자식이 갑자기 흥분해서 절 막 때리잖아요. 야, 이 코피까지 나잖아. 선생님, 얜 진짜 먼저 안 때렸어요.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성우 저 자식이 혼자 광분해서 막 때린 거라고요. 성우 너 당장 원장실로 선생님 따라와. 고개를 푹 수그리고 따라간 원장실에서 전 따끔한 훈계를 들어야 했습니다. 성우야, 너처럼 일반적인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라던 애가 갑자기 고아원 생활하려니 적응이 힘들 거라는 거 선생님도 잘 안다. 죄송합니다, 원장님. 그런데 제가 큰아버지 집에서 쫓겨났다고 저 자식들이 어떤 상황인지 선생님도 알 거는 같아. 그렇지만 남들 하는 그런 말에 일일이 반응하면 앞으로 험한 세상 어찌 살아가려고 그래? 고아원 출신이다. 부모도 없어 버르장머리가 없다. 그런 소리 듣고 싶니? 아니요. 고아원 내에서 주먹질은 절대 안 돼. 네가 아무리 억울하고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주먹부터 나가는 건 옳지 않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알았어. 네 말 믿을 테니. 앞으로 다시는 고아원 내에서 싸움질 같은 거 할 생각 마. 알아들었니? 네. 예민하고 까탈스러운 성미의 저였고 그런 제가 고아원 생활 적응이 쉬울 리가 없었죠. 외아들로 자라다 보니 호사스럽게 크진 않았어도 저만의 방을 혼자 써왔는데 일단 잠을 자건 공부를 하건 뭘 하건 공간을 원생들과 함께 써야 하는 것 자체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다가오더군요. 저 자식은 계집애도 아니고 꼭 팬티를 이불 속에서 갈아입더라. 생긴 것도 꼭 기생 오래비같이 생겨갖고. 야, 전성우, 너 혹시 중요한 곳에 뭐 문제 있냐? 이불 속에서 팬티 갈아입게? 닥치지 못해 이것들이. 퍽퍽퍽. 네가 날 때려? 너 당장 일로 와. 내가 너 오늘 가만 안 둔다. 가만 안 두면 어쩔 건데? 한번 해보던지. 그렇게 또 방에서 몸싸움을 하고 하루가 걸러 주먹질을 하게 되는 저였습니다. 저 자신도 이해 못할 정도로 듣기 싫은 말을 하거나 시비를 거는 일을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그렇게 툭하면 싸움을 했죠. 지금 돌이켜보면 안 그래도 사춘기였던 시절이고 부모님의 죽음과 그 이후에 이어진 큰아버지 내외의 지독한 배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저의 내면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저는 매일매일 하루도 화가 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고아원은 감옥처럼 느껴졌고 큰아버지 내외를 생각하면 끓어오르는 분노로 숨을 쉬기 힘들었으며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면 하염없이 또 눈물만 흘렀으니까요. 저도 모르는 사이 전 고아원의 문제아로 낙인 찍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성우야, 얘기 좀 하게. 원장실로 좀 오거라. 전 또 전날의 싸움으로 혼을 내시겠구나 지레짐작하고
원장실에 갔습니다. 그런데 웬 처음 보는 말쑥한 아주머니 아저씨가 원장실에 앉아있더군요. 성우야, 인사드리렴. 이분들은 경기도에서 갈비집을 운영하는 사장님 내외분들이신데 널 양아들로 입양하고 싶다고 하신단다. 저를 양아들로요? 그래, 이분들은 이미 장성한 자식들도 있지만 늦둥이 겸 너 또래의 남자아이를 아들로 입양하고 싶어 하셔. 네가 성우니? 사실 우리 부부가 여기 원생들 모르게 뒤에서 한동안 원생들을 지켜봤단다. 아들로 입양하고 싶은 친구를 고민하느라고 말이야. 누자하니 성훈이가 고아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또 여기 오기 전엔 멀쩡한 부모님 밑에서 사랑받으며 잘 큰 아이라고 들었다. 네, 그런데 왜 하필 저를 입양하려고 하세요? 우리는 너의 그런 배경이 특히 마음에 들었어. 평범한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자란 아이라 네가 지금 나이가 있는 편이지만 우리 아들로 입양해서 같이 생활하는데 적응이 더 쉬울 것 같아서 말이야. 아줌마랑 아저씨는 큰 부자는 아니어도 규모가 꽤 있는 가든을 운영해서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단다.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지만 그 애들은 모두 장성해서 외국 나가 살고 있고. 늙음하게 우리네 왜 딱 성우 너 같은 귀여운 아들을 데리고 살고 싶어서 입양을 결정했는데 어떠니? 우리 부부 내외의 아들로 앞으로 살아가는 거. 오이오식은 못 시켜주더라도 다른 평범한 아이들 부럽지 않게 지원해준다는 약속은 하마.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 보내주고 학원비도 당연히 지원하고 또 네가 크면 장가도 보내주고 말이야. 장가는 좀 늦게 가서 되도록 우리와 오래 지내면 좋겠지만 말이다. 사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 참 정이 많으신 분 같네요. 사람 참 주책맞게 처음 보는데 초면에 그런 말을 하면 성우가 얼마나 당황스럽고 부담되겠어? 성우야, 아줌마가 농담한 거야. 알지? 한 며칠 잘 생각해 보렴. 아줌마 아저씨는 네가 참 마음에 들고 우리 아들이 되어주었으면 좋겠구나. 저 두 분 양아들 되고 싶어요. 저 입양해 주세요. 고민도 안 해보고 바로? 전 그렇게 그분들의 양아들이 되기로 그날 바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급한 판단이라 손가락질 하실 수 있겠지만 그때 저는 고아원 생활이 숨막힐 정도로 힘이 들었거든요. 그런데요, 성급한 판단 뒤엔 언제나 후회가 따른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절감하게 되는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성우야, 네가 우리 가족이 된 이상 너 역시 엄마와 아빠가 하는 가게 일을 열심히 도와야 한다. 우리 가든에서 주말이면 가장 일손이 딸리는 일이 바로 이 숯불 굽는 일이거든. 가장 급한 게 이 일이니까 저 이리 와서 숯에 불 지피는 법부터 배우려. 제가 양부모님을 따라 그 집에 간 첫날부터 저는 그 가든인지 뭔지 아는 숯불갈비집 일에 아르바이트생으로 동원이 되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아르바이트생이라 하기에도 어폐가 있죠. 전 시급 한 푼 받지 않는 무급 노동의 아르바이트생이었으니까요. 가든 일을 잘 배워둬야 우리가 죽으면 네가 나중에 가든을 물려받아 운영할 게 아니니. 그래 성우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식당 일을 가르치고 너에게 일을 시키는 거니까 서운하게 생각하면 안 돼. 알겠니? 전 나중에 숯불갈비를 운영할 생각이 없는데요. 뭐? 전 한 번도 어른 돼서 갈비집 운영을 하겠다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너 때는 꿈이 자주 바뀌는 거니까 너무 단정해서 말할 필요는 없어 벌써부터. 오랜 친아들 친딸도
가던 일에서 예외를 시켜본 적은 없다. 그러니 너도 학교 다니고 공부하는 시간 외엔 가던 일을 열심히 도울 생각해. 그래, 우리 집 가훈이자 신조가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자거든. 성우 너도 집 거실에 걸린 서예 현판 알지? 네, 알아요. 그런 뻔히 보이는 말로 절 가스라이팅하듯 조련하며 매일 가던 일을 부려먹는 양부모님이었습니다. 그런 사정이다 보니 전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내내 학원 한 번을 제대로 다니지 못했어요. 성우야, 너 학원 끊어놓고 툭하면 빠지고 그래. 부모님이 힘들게 버신 돈으로 학원 보내주시는데 부지런히 다녀야지. 그러게요, 선생님. 아니, 무슨 대답이 그러니? 저도 학원 빼먹지 않고 다니고 싶어요. 성적도 많이 떨어져서 지금보다 성적이 올라야 인서울대학도 가능할 텐데. 근데 부모님께서 매일 식당 일 도와달라고 하셔서요. 아니, 그럴 거면 학원은 왜 끊었어? 그러게요. 아마 다음 달부턴 등록도 안 해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가보겠습니다. 죄송했어요. 성우야! 성우야! 전 대단히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공부에 아예 흥미가 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또 제게는 확고한 꿈이 있었습니다. 자동차 디자이너. 어려서부터 자동차를 유달리 좋아했고 또 스케치북에 상상 속의 자동차들을 그려나가는 걸 좋아했어요. 그런 저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대학도 가야 하고 유학도 가야 했기에 공부를 나름 열심히 하려고 하는 편이었죠. 그런데 하교하자마자 하루가 멀다 하고 가던 일에 저를 동원시키는 양부모님이었습니다. 성우야! 오늘 갑자기 단체 손님 30명이 예약이 잡혔다. 숙제는 좀 나중에 하고 나와서 숯불 지피고 테이블 세팅 좀 해. 네. 정우야, 이번 주말에 황금 연휴라 손님이 무척 많을 거다. 순미리 준비해놓고 이상 없는지 체크해놔라. 아마 이번 주말은 내내 일해야 하니까. 그리 알고. 네. 근데 이번 주말은 다음 주가 중간고사라 학원에서 보충 수업을 해준다는데 저 학원 가면 안 돼요? 황금 연휴에 손님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학원 타령이야? 이럴 때 손님 놓치면 한 달 매출 타격이 얼마인 줄 알기나 해? 잔말 말고 학원은 빠질 생각해. 네. 날 일꾼으로 부리려고 데려왔냐고 소리 지르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전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죠. 무엇보다 고아원으로 돌아가는 건 죽기보다 싫었고 혼자 가출을 하려고 한들 돈 한 푼 없는 중학생이 무슨 수로 살아나가겠습니까? 툭하면 가든에 동원돼서 갈비용 숯불을 굽는 게 제 일상이 되었지만 고아원보다는 그래도 낫다는 생각으로 겨우 하루하루 버티는 실정이었습니다. 매일 무시급의 노동에 동원되었지만 그래도 저 혼자 쓸 수 있는 저만의 방, 눈치 보지 않고 샤워할 수 있는 욕실, 밤늦게 혼자 끓여 먹을 수 있는 라면, 저에 대한 애정은 차치하고라도 집에서 얻어먹을 수 있는 평범한 집밥, 그런 것들에 만족하자 저 스스로를 위안하며 양부모님 댁에서의 생활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대학을 가건 아니면 성인이 되는 즉시 양부모님 집을 탈출할 계획이었죠. 솔직히 말한다면 절 대학에 보내줄 양부모님도 아니었고 성인만 되면 무시급의 숯불 굽는 노동을 관두고 도망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맞을 겁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전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대입시험엔 실패했어요.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으니 수능을 망친 건 당연지사였죠. 언제쯤 이 집을 나갈까? 나간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런 고민으로 머리가 복잡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전 그날도 주말 장사로
바쁜 가든에 불려나가 고기 숯불을 굽고 있었습니다. 뙤약볕이 내리쬐는 7월 중순의 무더운 여름날이었는데 그런 날씨에 숯불을 구우려니 이마부터 등까지 온몸에 땀이 줄줄 흐르더군요. 점심시간이 거의 끝날 무렵 회사의 직원들이 단체로 가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보니까 좀 VIP 같았어요. 회장으로 보이는 나이 지긋한 중년의 신사가 커다란 리무진 안에서 수행기사의 호의를 받으며 밖으로 내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 회장의 뒤로 임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줄줄 따라서 가게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전 가든의 마당 구석에서 열심히 숯불을 지피고 있었는데 식사를 하던 회장과 임원들이 맥주를 마시겠다며 가든 정원으로 나와 제가 숯불 굽는 걸 구경하더군요. 더운 날씨에 정년이 고생하네요. 그러게. 오늘은 날씨가 푹푹 쪄서 숯불 굽고 하는 일은 많이 힘들 텐데.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지 않습니까, 회장님? 그런데 저 청년 얼굴이 너무 낯이 익은데? 회장은 갑자기 숯불을 굽는 저에게 다가와 제 얼굴을 유심히 살피는 겁니다. 자네 혹시 이름이 어찌 되나? 저요? 제 이름은 왜 갑자기 물으시는 건데요? 성우야, 회장님의 이름을 물으시면 잽싸게 대답해드려야지. 무슨 버릇이냐? 이 청년 이름이 성우라고요? 네, 천성우라고 합니다. 그럼 네 아버지 조남은 어떻게 되시니? 저희 아버지요? 저희 아버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아버지 조남이 어떻게 되시냐고? 회장은 뭔가 불안하고 다급한 얼굴로 재차 저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묻는 겁니다. 병자 일자 되십니다. 천병일. 네가 병일이 아들이라고? 저희 아버지를 아세요? 혹시 너희 아버지 한쪽 팔이 불편하지 않았니? 왼쪽 팔 말이다. 학창시절에 팔을 다쳐서. 그걸 어떻게 아시죠? 저희 아빠가 생전에 한쪽 팔이 불편하셨는데. 미친 듯이 찾아 헤매던 날 이제야 만나게 되다니. 병일의 아들이 너라니. 저를 덥석 끌어안으며 오열을 터뜨리는 회장님이었습니다. 전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어 그런 회장님을 떼어내고 물었죠. 저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저희 아버지와 무슨 사이셨길래요? 눈물을 닦고 감정을 좀 추스르는 듯 하더니 회장님은 과거 저희 아빠와의 인연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장님을 통해 듣게 된 과거 이야기는 정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굴곡진 사연이더군요. 과거에 난 선대 회장님, 그러니까 내 부친의 셋째 부인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때 한창 정계 진출까지 생각하던 부친이셔서 나와 모친은 시골로 내려가 한동안 숨어 살라는 명령을 받았지. 그러나 낙향에서 어머니와 시골 생활하며 학교를 다니던 회장님은 하굣길에 동네 불량배와 시비가 붙었다 합니다. 당시 회장님은 서울서 전학과 적응이 힘들던 때 저희 아빠와 절친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날도 저희 아빠와 회장님은 함께 하교하다 불량배를 마주친 거였죠. 아이 짜리 몽땅아 이씨, 밥 좀 먹고 키 좀 크랬더니 왜 하나도 안 크냐? 어? 그만 좀 비키지? 우리가 오늘 바쁘거든? 그리고 내 친구한테 한 번 더 짜리몽땅이라 하는 날엔 내가 너 가만 안 둔다? 가만 안 두면
니까짓 게 뭘 어쩔 건데. 서울서 왔다고 이게 깝치네, 이씨. 저리 비키라니까! 회장님은 그때 덤비려는 불량배를 뒤로 좀 세게 밀쳤다 합니다. 그런데 발을 헛디디며 뒤로 넘어진 불량배가 돌뿌리에 머리를 부딪히곤 명을 달리하고 만 겁니다. 큰일 났어, 병이라. 이 자식 숨을 안 쉬어. 제시가, 네가 나 편들어주다 일이 된 건데 일단 내가 밀었다 할게. 넌 구경만 했다고 해. 그게 무슨 말이야. 밀친 건 난데. 잘못하다간 우리 둘 다 깜빵 가야 될 수도 있어. 어차피 난 공부도 못하고 소년원 다녀와도 너보단 데미지가 적어. 그래도 어떡해. 병이라. 그렇게 회장님 대신 까까머리 고등학생이었던 아빠는 소년원을 갔다는 겁니다. 회장님의 부친, 그러니까 선대 회장님은 슬아의 아들이 2명이었는데 늘 어느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줄 것인지 저울질하는 분이었다 합니다. 병이라, 너 어떻게든 아버지 눈밖에 나는 행동하지 마라. 안 그래도 넌 적자가 아니라고 흠 하나라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네가 아버지 후계자가 되어서 회장이 되는 걸 봐야 엄마도 이 마음의 속에 한이 좀 풀리지. 선대 회장님은 자신의 아들이 소년원을 가거나 해서 인생에 걸림돌 생기는 걸 용납할 사람이 아니었다 합니다. 병일이 어머니, 우리 아들 대신 병일이가 희생한 건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섭섭지 않게 보상해드리겠습니다. 멀쩡한 제 아들이 소년원을 가게 됐는데 뭘 어찌 보상하신단 거예요? 이 동네에서 가장 큰 주택을 한 채 사드리겠어요. 그리고 이건 예금 통장입니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는 돈이고요. 그리고 병일이 형, 그 아이 대학도 저희가 보내주겠어요. 그런 지원을 하며 보답을 한 회장님 댁이었는데 막상 아빠가 소년원에 가고 나선 회장님께서 아빠와 관계를 정리하라 종용했다 합니다. 병일이란 아이에게 그만큼 지원했으면 이젠 연을 끊어라. 네 발목 잡고 있는 그런 아이와 계속 만나서 하나 좋을 것 없어. 호랑이 같은 성미의 선대 회장이었고 부친의 뜻을 거스르기 힘들었던 회장님은 어쩔 수 없이 아빠와 거의 절연하다시피 긴 세월을 살아오신 거였죠. 아빠는 알고 보니 소년원에서 생활하실 당시 직업훈련을 한다고 목공의 기술을 배우다 팔을 다쳤고 장애인이 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시고 난 네 아빠 소식부터 수소문했단다. 나 때문에 네 아버지는 대신 소년원을 가고 팔까지 불편해졌는데 알량한 돈으로 보상했다고 네 아버지 얼굴도 보지 못하고 지낸 세월이 너무 죄스러웠다. 전 아빠가 그런 이유로 팔이 불편해지셨다는 건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네가 이렇게 혼자 남겨져 고생하는 걸 알았다면 좀 더 일찍 찾았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앞으로라도 내가 너의 후견인이 되어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해주려고 한다. 네 아버지에게 받은 은혜를 지금은 떠나고 세상에 없는 네 아버지 대신 너에게 갚을 길밖에 도리가 없는 것 같구나. 그 길로 회장님은 저를 자신의 양아들로 삼으셨습니다. 성우를 그간 일만 시키며 제대로 공부도 못하게 한 것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으로 일을 해결하고 싶거든 시끄러운 일 만들지 말고 성우를 제게 보내주시죠. 멀쩡한 남의 아들 데려가면서 뭐가 그리 당당하시죠? 미성년자 입양에다 아들이란 명목으로 무일푼으로 매일 식당일 시킨 당신들 정말 공밥 먹어야 정신 차리겠어?
회장님의 쩌렁쩌렁한 호통에 회장님을 호위하는 수행원들의 아우라에 겁을 집어먹은 양아빠가 먼저 고개를 숙이더군요. 이 사람이 뭘 잘 몰라 하는 소리니 근염치 마십시오, 회장님. 성우는 회장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다시 회장님의 정식 양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저의 인생은 제대로 반전을 맞기 시작했죠. 우선 제 꿈이 자동차 디자이너란 것을 안 회장님은 미국에 내가 아는 그 분야의 유명한 학교가 있단다. 지금부터 준비해서 유학 준비하렴. 전 회장님의 양아들로 회장님이 사는 으리으리한 저택에 기거하며 유학 준비에만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가든 일에 동원되어 공부를 오래 제대로 하지 못한 저는 학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는데 이런 저의 상황을 고려해서 과목별로 고액과외까지 붙여주신 회장님이었죠. 1년여를 치열하게 준비한 결과 저는 당당하게 미국의 자동차 디자인 학교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고생 많았다, 성우야. 네가 밤잠 줄여가며 열심히 하는 거 보고 결과가 좋을 거라고 예상은 했다만. 그래도 장하구나. 그간 공부를 제대로 못한 기간이 긴데 1년 만에 미국 유명 대학교에 합격을 하고 모두 회장님께서 절 돌봐주신 덕분이에요. 감사드립니다, 회장님. 미국 유학 가서도 열심히 하렴. 병일이가 학교 다닐 때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손재주가 남달랐는데 그 피를 네가 물려받은 것 같구나. 저 지원해 주시는 거 후회 없으시게 정말 열심히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회장님의 지원으로 저는 꿈에도 그리던 미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평생 가든에서 숯불 굽는 일을 하게 되는 건 아닌가 그런 걱정과 패배감에 젖어있던 저였는데 하루아침에 인생이 역전됐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죠. 미국에서 얻어주신 집도 쾌적하고 좋은 곳이어서 저는 유학생들이 흔히 하는 고생도 모르고 정말 좋은 환경에서 공부에만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지원에 보답하기 위해 저 역시 치열하게 공부했고 한 학기를 빼놓고는 매번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성우야, 네가 열심히 해서 장학금 받는 건 좋다만 매번 학비가 면제되니 내가 너에게 해주는 게 하나 없는 것 같아. 면이 안 서는구나. 내가 네 아버지 대신 너에게 은혜를 갚는 건데 말이다. 제가 장학금을 받을 때마다 전화를 걸어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회장님이셨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은 흘러 전 무사히 자동차 디자인 학교를 졸업하고 귀국을 하게 되었어요. 국내의 여러 유명한 기업에서 면접 제의를 받았고 자동차 디자이너로서의 첫 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첫 출근을 하기 전 엄마 아빠를 모신 추모원에 다녀왔습니다. 엄마가 생전 좋아하시던 수국 꽃다발과 아빠가 좋아하시던 초콜릿을 사들고요. 엄마 아빠, 저 이제 꿈도 이루고 잘 살고 있어요. 모든 게 다 아빠가 살아생전 쌓아두신 선한 덕으로 제가 지금 이런 행운을 누리고 있네요. 착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말을 믿지 않던 시기가 있었는데 아빠가 살아오신 착한 인생의 결과로 전 좋지 않은 믿음 역시 버리게 되었어요.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그곳에서 부디 평안하세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